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8.15 오늘 광복절인데요. 참으로 오늘 씁쓸하다. 80주년 얼마나 좋습니까? 광복 80주년. 정말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광복절 행사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북한 압박받고 신음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구해내고 자유통일 이루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재명이는 북한 체제를 갖다가 존중한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호응하는 거죠. 원래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국가론. 이제는 북한이라고도 안 해요. 지들은 조선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나라다.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게 바로 북한의 지금 요구예요. 더 이상 이제 한민족, 같은 민족, 우리끼리 안 하겠다는 거야.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쟤들이 바로 북한과 남한을 잇는 도로를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철도도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갈까봐 북한에서 미리 차단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쳐들어갈까봐 북한에서 미리 그렇게 길을 차단한 거다. 그게 아니에요. 북한의 지금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남조선, 북조선, 북조선, 남조선 같은 조선이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가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북한 놈들이. 그들은 이걸 싹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대한민국 니들은 니들이고 우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우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다른 나라다. 통일이고 뭐고 개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슨 회담 같은 거 이제 안 하겠다. 걔들이 그전에는 말이죠, 같은 나라를 보니까 무슨 북남 회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아니다 이거지. 완전히 다른 나라라 이거지. 북한과 중국이 다른 나라듯이 북한과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놈들이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안 불러요. 완전히 바꿨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그 얘기는 우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다른 나라니까 무슨 통일이고 뭐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 헌법에서는 저 북한 땅이 미수목지역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쟤들의 말에 호응하는 듯한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야.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걸 보세요. 중국하고의 관계를 보세요. 중국의 일개 대사가, 전 중국 대사가 우리 내정 간섭에 지금 그냥 열을 올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단속하라. 반중 시위를 단속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북한으로부터도 왕따 당하고 중국으로부터도 완전 속국 취급을 받고, 북한은 우리하고 이제 이국이라고, 다른 나라라고 그러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그 틈을 누가 신경 쓰는 거야? 중국이 신경 쓰는 거야. 중국이 왜 우리나라를 신경 써요? 중국이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중국이 우리나라를 갖다 먹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뉴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론 모스탄도 마찬가지고 존 밀스도 마찬가지고 고든찬도 마찬가지고 애니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위험하다 저거 밖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한국 저거 위험하다 그러면서 뉴샴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루비오 국무장관, 당신 말이야, 한국 잃어야 움직일 건가? 한국을 잃어야 움직일 건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향해서 그러다가 한국 잃는다. 그러다가 한국 북한에 넘어가고 중국에 넘어간다 이 얘기예요. 공산주의 국가로 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랜트 뉴샴이 쓴 글입니다. 한국 정권이 일당 국가를 수립하고, 그렇잖아. 민주당 일당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국힘 지금 이슬람 하나 지금 되고 있고 완전히 독재 정권이 되고 나라를 또 다른 베네수엘라로 만들면서 베네수엘라 돼가고 있잖아요. 더욱 악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한국 정권이,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이 이런 말이에요. 일당 국가를 수립하고 나라를 또 다른 베네수엘라, 또 하나의 제2의 베네수엘라, 제3의 베네수엘라로 만들면서 더욱 악랄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는 브라질, 벨라루스 등에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데 왜 한국에서는 용납하나요?
브라질도 그렇게 못하도록 관세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벨라루스 같은 나라도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갑을 채우고 전자발찌를 채웠다는 거 다 미국에 넘어간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당연히 알려지죠.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인데, 더군다나 한국의 대통령인데, 더군다나 영부인까지 같이 동시에 구속이 됐는데 이건 세계 토픽이에요. 세계 토픽.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 구속된 일이 어디 있었어요? 벨라루스에 그럼 대통령만 구속됐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벨라루스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예를 들어서 뭐 영부인이 같이 구속됐다. 뭐 브라질의 대통령과 뭐 브라질의 영부인이 같이 구속됐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어떤 나라라도 그 나라가 아주 현찮지 않는 한 이거 해외 특별감아니야.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영부인이 같이 구속됐다는 건 지금 전 미국 전 세계의 해외 토픽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저런 일이 벌어지나? 아니, 웬만하면 저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그거 맞아요. 지금 일당 독재, 민주당에서는 지금 일당 독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랜드 니샴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인데 루비오 장관 당신은 뭐 하느냐? 한국 잃어야 정신 차리겠느냐? 빨리 서둘러서 한국의 저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저기에 개입하라는 말은 뭔가 압력을 가하라 이 말이죠. 브라질에 압력 가했잖아요. 관세 50% 때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50% 때린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트럼프가 50% 때린다 그러면 기겁해가지고서 한번 윤석열 대통령 풀어줄걸? 지금 그런 얘기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한국 정권이 일당 국가를 수립하고, 일당이잖아 지금 사실상. 나라를 또 다른 베네수엘라, 지금 못 사는 나라 베네수엘라를 만들고 있다. 더욱 악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악랄한 행동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당신 뭐 하고 있냐?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 우리는 브라질과 벨라루스 등에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 왜 한국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정말 이거 엄청난 발언이 나온 겁니다. 지금 존 밀스도 지금 이 국무부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그랜드 뉴샴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랜드 뉴샴도 계속해서 또 미 정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정말 한국에 대해서 좀 뭔가 얘기를 하라는 거야. 루비오건 지금 트럼프건. 물론 트럼프하고 루비오가 지금 아마 벼르고 있을 수는 있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미국 25일 나갑니다. 열흘 남았어요. 아마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무슨 폭탄 발언을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바로바로 이거 대처하지 않으면, 조치하지 않으면 한국 잃는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애를 갖다가 잘못 키우면 애 잃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빨리빨리 그때 교육이건 아니면 또 병원에 뭐 아프면 빨리빨리 가고 그래야지 지키는 거지. 마찬가지야. 나라라는 것도 병원에 안 가고 병 들었는데 병원에 안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싸가지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대로 놔두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 별 수 있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망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샴이 볼 때 망조가 들었다. 그런데 왜 지금 저 대한민국 망하게 그냥 놔둘 거냐. 뭐 브라질에 대해서는 뭐 관세 때리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좌파 정권을 갖다가 지금 시대를 주고 있는데, 또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또 시대를 주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느냐라고 그랜드 뉴샴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8.15 오늘 이제 광복절인데요. 이 80주년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80주년 기념식 성대하게 하면서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갖다 설정하고 또 북한 우리가 확실하게 말이죠. 평화통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러니까 빨리 김정은 뻘짓하지 말고 평화통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북한 체제를 갖다 존중하겠다, 뭐 흡수통일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로 그러면 영원히 뭐 두 국가로 할 겁니까? 그러면 뭐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해줄 겁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랜드 뉴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지금 빨리 개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잃을 것이다라고 지금 일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랜드 뉴샴한테 우리는 말이죠, 상당히 고마운 생각도 들지만 미국에서 왜 이렇게 한마디 또 두마디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저 일당 독재를 막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벨라루스 또 뭐 브라질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마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 본데, 우리도 좀 더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액션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베네수엘라로 우리는 안 갑니다. 가서도 안 되겠죠?
자, 근데 잘못하면 간다는 겁니다.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죠. 좌파 독재에 맞서 싸워야 되죠.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 많은 댓글 주시면 강신업 TV가 그만큼 풍성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